총괄하는 단원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재 84페이지 벌칙편 총괄 단원입니다. 역시 자 벌칙이다 이렇게 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위반하면 받는 벌칙을 배웠는데, 벌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1번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의 동그라미. 자 오른쪽 가보시면 큰 2번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이를 과태료 그럽니다. 그래서 벌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를 정리합니다. 크게 행정형벌이 있고, 그리고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을 옆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과태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벌칙이라 합니다. 형벌과 질서벌인데, 자, 이 제목을 강조하는 이유, 우리가 조금 전까지 뭐를 들으셨는가 하면 행정처분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행정처분은 뭐였죠?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벌칙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책도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교재 중에.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관련되는 교재가 약 10종류 정도 되는데, 지금 벌칙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형벌과 질서벌로 가야 되는데 행정처분이 글자가 비슷하니까 벌칙으로 걸어놓은 교재가 있다니까요.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틀렸는데 굳이 전화해 주면서 수정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수정하는 사람 오지랖 넓다 그럽니다. 죽거나 말거나 놔둡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벌칙이 두 가지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과 질서벌을 뭐라고 부른다? 벌칙이라 그랬고, 행정처분은 정지나 취소로서 불이익 처분입니다. 벌칙하고는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제목부터 크게 강조했다면, 자 행정형벌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번 내려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형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형벌로 공부하셨습니다. 질서벌 오른쪽 페이지에도 두 가지가 보입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서벌은 과태료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었던 위반하면 받는 벌칙이 모두 몇 개? 4가지입니다. 그죠? 그 4가지에 대해서 단순 암기로 출제한다 그랬죠. 다른 단원에서 들었던 것들을 묶어서 총괄해서 정리하고 단순 암기식으로 들어오니까 점수 받는 받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서론도 한번 짚어봅니다. 지금 형벌에는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또는이니까 징역이면 징역이고 벌금이면 벌금이지 3년 징역과 함께 3천만 원 벌금 하면 틀립니다.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입니다. 징역이면 징역이고 벌금이면 벌금이니까 이 두 가지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유심히 보시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징역으로 나오지 징역 12년에 벌금 얼마를 구형받았다 이런 말 안 나온다고.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에 그죠? 뇌물 사건 같은 것들은 뇌물을 5천만 원 받아서 걸렸다. 그러면 3년 징역에 추징금 5천만 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뇌물은 받았는 걸 뺏어가겠다 그런 뜻이겠지 그죠? 절대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지 않습니다.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병과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하여 뭔가를 위반한 자가 벌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2번 벌하지 않습니다. 그를 죄형 법정주의 또는 일사부재의 원칙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위반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는 말이겠지. 그 받은 자 다시 질서벌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징역 받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벌칙은 병과되지 않는다고요. 다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500만 원 과태료도 받았다. 그런 문제 무조건 X입니다.
벌 받은 자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두 개를 기억해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벌칙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뭐는 병과한다? 행정처분은 병과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벌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뭐를 위반하여 3년 징역을 받은 자 취소될 수도 있다 하면 일단은 맞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맞느냐는 차후 문제고. 그죠? 이럴 수도 있나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받은 자는 이게 질서벌을 받았잖아. 그죠?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나오면 일단은 맞는 말이라고. 이제 그 내용이 맞는지 나중에는 이야기하실 거고, 병과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서론에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여러분한테 뭐를 익히는가 하면 단순 암기식으로 3년에 3년 1,000만 원짜리가 뭡니까? 그렇게 나오면 원래 시험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묻습니다. 단순하게 물어줬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거 받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 들어온다고. 그래, 한 문제에 두 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요새 시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험 경향이라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잖아. 그죠? 시험 경향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걸 구분을 해놔야 된다고 지금. 그죠? 이제 앞으로 10월달 시험 칠 때까지 꾸준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뭘 기억해야 된다? 제목에다가 해당되는 말들을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야 뭐 나중에 병과를 하든지 뭐를 하지. 그죠? 크게 네 가지를 따라갈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형벌이 뭐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자, 제일 센 놈 공부합시다. 결국은 다 들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1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중개사법에서 제일 센 놈입니다. 얼마? 3년에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를 우리는 무등록업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상식 아닙니까? 무등록의 사촌 형님쯤 되죠. 거짓 등록이니까 다른 사람 자격증을 빌려서 등록했다. 그러면 얼마? 3년에 3천에 해당합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3번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하면 정서의 동그라미 핵심 단어입니다.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면 쌍방대리 동그라미. 5번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3천인데 거기 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5가지를 앞으로 시험 때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무등록업자 3년에 3천, 제일 센 놈. 무등록의 사촌 형님, 거짓 등록업자 3년에 3천에 갑니다. 그리고 정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자꾸 제가 3년에 2천이라고 읽고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6월부터 바뀌었어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 한 30년 동안 3년에 2천이었던 게 올해부터 3년에 3천으로 바뀌었어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래 나온다고요. 3년에 2천. 그래서 선생님은 바람풍 해도 여러분은 바람풍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30년 동안 읽었던 거기 때문에 자꾸 입에 익어 있는 거라 이게. 그죠? 다시 3년에 3천만 원짜리 첫 번째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 문제 나오는 유형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다가 다른 놈 하나 턱 걸어놓고 3년에 3천이 아닌 걸 찾으시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또는 다른 놈들 4개를 놓고 위에 게 하나 내려옵니다. 3년에 3천을 찾으시오. 찾아내야 돼. 그죠? 이렇게 나오는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단원이 그래도 공부하기는 제일 편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암기해 갈 거니까. 3년에 3천만 원짜리 다시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3천입니다. 내려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양이 많아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구호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이제 3년에 2천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들었지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법이 바뀌기를 30년 동안 중개수수료라 불렀습니다. 근데 법이 뭘로 바뀌었다? 중개보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는
보수를 받을 때는 보수라고 하는데 자꾸 말은 수수료는 자꾸 이렇게 나간다고요. 30년 동안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보수나 수수료는 사실은 큰 개념은 없습니다. 수수료라는 말은 그 일제식 발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수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중개 보수는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도 수수료 하는 말이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잘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그래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중개 수수료 하더라도 여러분 자동으로 중개 보수를 말하는구나.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지만 여기는 3년에 2천으로 가면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3년에 3천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이하의 벌금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구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 근데 1번하고 2번을 묶어 보십시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자, 묶으면 몇 개 안 된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자, 양도의 동그라미. 그 옆에 보면 양수대여 받은 자. 여러분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빌려서 하는 자 있겠죠. 그 양수 받은 자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양수도 동그라미. 그런데 2번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하여 이번에는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또 그것도 양수대여 받은 자 똑같이 나가니까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그 1번, 2번 묶고 나면 하나로 보죠.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무조건 1년에 1,000. 3번하고 4번도 같습니다.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을 하면, 자, 이중에 일단 동그라미. 그런데 그 말이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 우리는 이걸 이중 소속이라고 아까 공부했어요. 역시 2에다가 동그라미. 그런데 4번이 똑같아. 2개 이상 사무소를 둔 자. 아까 임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자도 똑같아. 이중만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또 역시 2에다가 동그라미. 자, 5번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거짓의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 동그라미. 7번 자,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의 밑줄 것이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협조행위 그랬습니다. 옆에다가 협조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8번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금품의 동그라미. 9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입니다. 정보 동그라미. 10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의 동그라미. 11번 개공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개공사 아닌 자가, 자, 같은 말이 계속 들어오니까 개공사 아닌 자의 밑줄 하나 꺼보시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마지막 12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나 공인중개사요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죠.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은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 칠 때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제목이 뭐라고요? 이사가, 그 양이사니까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습니다. 양이사가 그 금을 받고, 그 금이 좀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제 제목이 잡혀있는 분들은 한번 가봅시다. 양이 뭐가 생각납니까? 양도하거나, 그죠? 양이 뭐였습니까? 양수받거나,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1년에 1,000.
이 돌았습니다.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만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 사가 사무소를 2개 갖추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짓된 언행, 초과 금품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그 다음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행위하면 1년에 1000. B가 뭐였죠?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정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1년에 1000이었습니다. 공이 뭐였죠?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을 유사명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10월달에 시험이니까. 이 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천천히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딱 보시는 순간 그죠? 형벌 중에서는 제일 약하잖아, 100만 원짜리가. 그럼 제일 약하니까 자주 받을 수도 있겠다. 자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출제도 자주 하겠다라고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찾아갑시다. 자,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전 신고할 때 2 동그라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보증할 때 보 동그라미. 3번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개 동그라미. 4번 자격 취소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까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이다 이런 수업 한 적 있죠? 반납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5번 등록 취소 후, 이번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차피 반납 안 하면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또 반납의 동그라미. 6번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휴업 동그라미 합니다. 7번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하고 나가니까 표시의 동그라미.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8번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 위반이죠. 문자 동그라미. 마지막 9번입니다. 부칙상 개공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역시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 원짜리예요. 문자까지 동그라미. 똑같은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은 이렇게 갑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표. 지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한 것들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복의 문표, 반납, 반납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표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잡아가시면서 이가 뭐였죠? 방금 교재 보시면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이전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보정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걔가 뭐지요? 개시 의무 위반. 무는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자, 반납이 2개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휴가 뭐죠?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요 하면 뭐라고요?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가 뭐다? 휴업, 폐업, 신고 위반. 그래서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구나. 이렇게 따라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단순함기라 그랬죠? 자, 밑에 내려오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연수의 동그라미. 2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료의 동그라미.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위반합니다. 운영 동그라미.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하거나 감독상 명령을 불이행하면, 자, 명령 위반이니까 명령의 동그라미.
자, 5, 6, 7, 8번을 5, 6, 7, 8, 9번까지를 쫙 묶어보면 공통이 협회에 가면 부과되는 거죠. 또 협회에 부과되는 게 500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자료에서 협회 나오면 자동으로 500 딱 찍습니다. 그래서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운용 동그라미. 6번 협회가 국토장관의 명령에 불응합니다. 제일 끝에 줄에 명령에 동그라미. 7번 협회가 국토장관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동그라미. 8번 협회가 국토장관의 요청에 따른 조사 검사 명령을 불응하면, 이거는 위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놔두시고, 마지막 국토장관의 공제사업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에도 역시 동그라미 해봅니다. 자, 그래서 500만짜리 과태료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을 쓸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 부릅니다. 시를 500만원짜리 과태료 제목으로 갑니다. 자, 500만원짜리 과태료 제목 뭐라고요? 운명이여 연자시. 시험 칠 때까지 이제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연자가 보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500만원짜리가 생각나시는 분은 연자에게 돈 500만원 빌려주신 분이고, 연자를 보니까 운명이 생각난다 그러면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 기억하시면서 운명이요 연자시인데, 운이 거기 보시면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그 다음 요 네 가지는 협회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협회 하면 자동으로 500 딱 기억하시고, 연이 1번에 있는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500만원짜리였습니다. 자가 두 번째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짜리. 그리고 시는 거기에 없습니다. 시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이 시를 설명 안 해주면 또 이 연자는 시는 없는데 이 시가 어디 갔지 시 하고 찾을까봐 지금 설명했어요. 시는 뭐라고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500만원짜리 제목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운명이요 연자까지입니다. 연자 이러니까 좀 느끼하잖아, 그죠? 그래서 연자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운명이요 연자시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부르니까 실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연자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옆에 분은 자기 이름이 또 미잔 모양이라, 그죠? 근데 선생님은 자꾸 연자만 부르고 미자는 안 불러준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바꿨어요. 뭐라고? 그 수업하는 날에는 운명이요 미자시 이래도 돼요. 미가 뭔데 하면 연수교육을 미수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뭐 그죠? 뭐 미작이나 정작이나 순작이나 뭐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자는 뭐죠? 정확하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과태료예요. 만들기 나름이니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익혀 놓으시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500만원짜리 과태료 하면 운명이요 연자시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지금 한 20분 만에 동그라미 치면서 지금 다 체크한 겁니다. 그죠? 많게 보이시죠? 절대로 안 많습니다. 해당되는 단원에서 하나를 지금은 다 묶어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 남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보계문이라는 단원을 1, 2, 3, 4에 주고는 5번에 연수교육 턱 걸어놓고 다음 중 100만원짜리가 아닌 놈을 찾으시오. 요거 500만원짜리잖아 지금, 그죠? 문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단수 남기시, 그죠? 그래서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꽝,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뭐는 얼마라더라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만 공부를 할수록 이 단원이 제일 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벌칙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그죠? 형벌에는 뭐가 있습니까?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안 보고 하면 더 좋겠고, 3년에 3천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죠?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3천. 중개사법에서 제일 셉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죠? 이사가,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니까요. 이사가 거금을 받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갑니다. 비전공 할 때 비가 뭐다?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이거는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공이 뭐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하면 1년에 1,000이에요. 가사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빈출, 자주 나오는 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뭐죠? 이보계 문표 반납 반납휴.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보계 문표 반납 반납휴. 휴가 뭐죠?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이렇게 가죠. 자, 마지막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운명, 이요, 연자, 씨까지 해서 연자를 보면 500만 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업데이트를 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한테도 일러드립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이보게 문표 반납 반납혀 이래 나가잖아. 그죠? 그럼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이보게 할 때 이 사람은 성이 뭘까요? 백시 하면 재미없고 백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가 이보게 문표 반납 반납혀 그거 100만 원짜리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잖아. 그죠? 조금 백시 하면 재미없어요. 백가 해야 돼. 그래서 백가 이보게 문표 반납 반납휴 그래 나가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운명이요 연자시 할 때 연자는 성이 뭘까요? 그렇지. 그거는 나오잖아. 옷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운명이요 오연자 이렇게 공부해도 돼. 이거 500만 원짜리다 하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만큼씩 약간씩 연구해 들어오더라고. 아주 좋은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한테도 좋은 거 있으면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자는 무슨 성이다? 요거는 오가 하면 안 돼. 옷이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운명이요 오연자 하고 따라가 봅니다. 오늘 3교시 이제 12월 종강하는 2017년도 마무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의 큰 틀을 2개를 정리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벌칙이라는 부분, 그죠?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이제 이런 단원에서 점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마무리입니다. 자,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권자와 부과 기준, 가중, 감경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눈으로 확인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에 대해서는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이 부과합니다. 2번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연수료를 받지 아니한 자는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그리고 개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마무리 4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까 보셨죠?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데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각의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 과태료고 500만 원 과태료지 2분의 1 플러스해서 500만 원 이상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준 금액을 넘을 수 없다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 수업에서는 행정처분과 벌칙으로서 총괄 단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2017년 12월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입문 과정을 들으셨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죠. 그죠? 해도 바뀝니다. 1월, 2월 한 과정이 기본 과정입니다. 교재도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1페이지부터 다시 따라갈 건데 좀 이제 뭐 좋은 현상이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랜드 프로에서 1월 달부터 EBS에 출강을 합니다. 그래서 EBS 촬영을 하는데 각 과목별로 민법, 개론, 중개사법, 공시세법, 그다음 공법 이렇게 있는데 중개사법은 제가 EBS 촬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 이제 TV로 이제 30분씩 1강씩 따라가는 이제 35강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유가 되시거든. 이제 지금 교재도 똑같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더 유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EBS 강좌도 한 번씩 보시면 예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복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직장 생활 하시고 야간에 오신 분들은 또 막 TV까지 막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입에서 출력 방송은 아침 6시까 6시 반에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한 과목씩 다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인가 일요일에는 그 6과목을 일주일치를 쫙 이렇게 복습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참고를 하시고 이배서를 우리 랜드프로에서 맡게 됐다는 것도 작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험 생활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뭐 나쁜 현상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교재도 똑같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월달 이제 여러분 새 마음으로 이제 만날 겁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